세상에서 가장 가벼운 진로 이야기, 진로 한 장의 세 번째 에피소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벼운 진로 이야기, 진로 한 장은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고민하는 진로 고민거리를 함께 가볍게 나눔으로써 청춘들의 고민을 덜어주고자 만든 진로 콘텐츠입니다. 오늘 진로 한 장 세 번째 주제는 현명한 진로 선택을 위한 근육들이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은 대학 졸업 후 나는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갈지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대학 졸업 후 전공과 관련된 진로나 그렇지 않은 진로를 선택해서 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게 될 텐데요. 대학을 졸업할 즈음에 내가 정말 원하고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 몸의 손이나 발을 움직일 때 필요한 힘은 근육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로를 선택할 때에도 필요한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당연히 스펙이 좋아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요. 하지만 수년간 대학생들을 많이 만나면서 취업이 될 것 같은데 결국 잘 안 되는 친구들을 봐오면서 무엇이 문제일까에 대해 생각해 보았더니 현명한 진로 선택에 필요한 힘은 이 세 가지에서 나온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바로 자존감, 그릿, 태도입니다. 정말 원하는,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해야 할 때 발휘되어야 할 힘을 만들어주는 요소, 즉 현명한 진로 선택을 위한 근육 세 가지에 대해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존감이란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인데 자기 효능감과 자기 존중감이 합쳐진 말이기도 합니다. 자기 효능감은 내가 무엇인가를 잘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고, 자기 존중감은 자기 자신을 존귀하고 존중하다고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이 두 가지가 더해져 자존감이라고 하는데, 대학생들 현장에서 상담하다 보면 의외로 자존감이 낮은 친구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난 뭘 해도 잘 안 되고, 남들이 날 싫어하는 것 같고, 나는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하고 싶은 일도 없고, 등등 이런 고민들을 호소하는데, 이 모두가 다 근본적으로 낮은 자존감 때문에 생겨날 수 있는 것이 고민입니다. 사실 이런 친구들에게 아무리 진로 상담을 해도 실제 진로 문제를 해결하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왜 그럴까요? 기본적으로 자신은 남들과 비교해 열등하다고 생각하고 피해의식 속에서 누군가를 원망하는 경우가 많아 심리적인 문제까지 다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존감이 어떻게 진로와 연결될 수 있고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여러분들이 직업을 선택하는 과정,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은 자기 자신을 적극적으로 피하려야만 좋은 기회,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자신을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피하라고 어필할 수 있을까요? 또 자신의 강점보다는 약점에 몰두해 있는 사람이 자신의 강점을 잘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사회적 관계 역량과 팀워크를 중시하는 조직에서 열등감이 있고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이런 사람을 좋아할까요? 아니겠죠. 만약 여러분의 자존감이 많이 낮은 수준이라면 지금부터 의식적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우선 자기 자신부터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라고 마음속으로 암시하는 셀프톡을 해보세요. 매일 아침 일어나 세수하고 거울 앞에 서서 같은 시간에 같은 횟수를 반복하면서 셀프톡을 해보세요. 하루하루가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짐을 느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의 가치와 강점을 무조건 찾아보세요. 이 미션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면 할수록 더 많은 여러분의 가치와 강점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는 남 의식하지 않고 나의 권리를 주장하기입니다. 이것은 남의 평가에 민감한 분들이 남 생각해서 그냥 내가 해줘 버리거나 바보처럼 묵묵히 내가 해야 할 일로 받아들이고 해버리는 분들이 해당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나의 권리를 주장할 권리가 있습니다. 의식적이고 건강한 자기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똑똑한 이기심, 용기가 필요한데 처음은 쉽지 않겠지만 계속 조금씩 시도하다 보면 우리 몸에 익숙해질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2016년 9월에 개봉된 에이미 슈머 주연의 I Feel Pretty라는 영화 보신 분 계신가요?
이 영화는 얼마 전 JTBC 방구석 일렬에서도 소개되었듯 자존감과 관련된 영화로도 자주 추천이 되는 영화인데, 영화 줄거리는 대략 이렇습니다. 주인공인 르네는 패션 감각도 뛰어나고 유쾌하고 매력적인 성격을 갖고 있지만, 자신의 통통한 몸매에 불만을 느끼며 예쁜 사람들에게만 기회가 주어진다는 편견을 가지고 살아가던 어느 날, 머리를 크게 부딪혀 쓰러졌다가 일어나서 거울을 보니까 멋지고 아름다워진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후 그녀는 자신감이 폭발하며 세상도 매우 다르게 보이게 됩니다. 실제로 그녀는 원래와 같은 모습이었는데 말이죠. 그리고 매사에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임하며 원하던 본사 입사도 연애도 성공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시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는 사고가 일어난 후에 거울에서 자신의 원래 모습을 보고 마법이 풀렸다고 생각하며 모든 일에 용기를 잃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르네는 변한 것은 그녀의 외모가 아닌 마음이라는 마법의 진실을 알게 되고 그녀 자체의 모습을 사랑하게 됩니다. 영화 I Feel Pretty와 같은 자존감과 관련된 영화들이 많은데요. 자존감과 관련된 노래들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곡을 소개하자면,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제로에서 겪게 될 모든 것이 다 나의 이야기가 될 것이라는 가사가 담긴 멜로망스 태연의 페이지 제로라는 곡입니다. 이 노래의 가사는 여러분이 겪게 되는 모든 것은 성공이든 실패든 다 여러분의 이야기로 인생을 한 권의 책으로 본다면 다 소중한 한 페이지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 같고 실패만 한다고 느끼며 자존감이 낮아지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현재 본인이 자존감이 낮은 상태에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이러한 영화들을 보거나 노래를 들으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법을 익혀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신감 있게 생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명한 진로 선택을 위한 근육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릿입니다. 영어로는 GRIT인데 한국말로 풀이하면 열정적 끈기라는 말로 풀이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펜실베니아 대학 심리학회 교수인 안젤라 리더워스가 처음으로 만들었는데, 그릿이라는 책에는 쉽게 단념하지 않고 끈질기게 견디어 나가는 기운이라고 정의되고 있습니다. 이분은 세계적인 경영 컨설팅 회사 맥킨지 앤 컴퍼니 컨설턴트를 하다가 공립고등학교 수학교사로 전직한 후에 자신의 수학 수업에서 머리가 좋은 아이들보다 어렵고 풀기 힘든 문제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푸는 아이들이 훨씬 더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느끼게 되면서 성공의 척도가 꼭 타고난 재능, 높은 지능이 아닌 그 무엇인가가 있다는 가정하에 심리학을 공부하기 결심하고 10년 동안 미국의 다양한 기관, 학교들을 돌아다니면서 연구를 하게 됩니다. 수년간의 연구 결과를 이 그릿이라는 책에 담았는데, 재능이 성공의 척도가 아닌 포기하지 않는 열정적 끈기, 즉 그릿으로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겠구나라는 측면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안젤라 리더워스는 그릿으로 2014년 메가더 펠로우상을 받았고 테드 강의 1000만 뷰를 돌파하는 등 2016년에 그릿 신드롬을 불러온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2016년 그릿이 세상에 나온 뒤 서점가에는 그릿과 관련된 소설들이 조금씩 출간되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목표를 향해 끝까지 밀고 나가는 단 하나의 공식, 그릿 실천법이라는 책입니다. 캐런 바르크 펠드먼이라는 이 책의 저자는 임상 심리학자이자 인지행동 치료사 그리고 의사이기도 한데요. 그녀는 이 책에서 그릿을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구체적으로 그릿을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 일상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릿을 얻음으로써 놀라운 변화를 겪은 많은 실제 사례들을 통해 그릿의 개념을 쉽게 이해하고 주어진 질문에 대한 답을 직접 써보며 나의 상황에 대입해 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젤라 리더워스의 그릿이라는 책이 성공은 재능이 아닌 열정적 끈기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여러 실험을 통해 증명한 책이라면, 캐런 바르크 펠드먼의 실천법은 그릿을 읽고 열정적 끈기를 어떻게 길러낼 것인가에 퀘스천을 가진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천 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무엇인가를 늘 꿈꾸고 목표를 세우지만 중간에 쉽게 포기하는 분들이라면 이 두 권의 책을 꼭 한번 읽어보길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그릿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작은 일이라도 끝까지 완료하는 습관을 길러보세요. 예를 들면 한 달간 매일 아침 5시에 기상하는 목표를 세웠다면 한 달간은 꼭 그렇게 해보세요. 작은 성공 경험은 더 큰 성공 경험을 하게 되는 실마리가 되어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지킬 수 있을 만큼의 아주 작은 계획 정해보기인데요. 우리가 다이어트 많이 하잖아요. 무리하게 한 달 안에 5kg 감량하기는 누가 봐도 무리한 계획일 수 있어요. 목표로 더 큰 목표를 쪼갠다면 훨씬 목표를 달성할 확률은 커지겠죠. 마지막으로 무조건 끝까지 완료한 뒤 자신에게 보상해 주기입니다. 그릿이라는 개념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는 힘인데 이것을 잘 하기 위해서 한 가지라도 무조건 끝까지 완료하면 자신에게 보상을 주는 것도 동기부여가 될 수 있겠죠. 그릿은 지금 시대에 취업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에게도 꼭 필요한 역량임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요즘 기업에 입사하면 얼마 안 돼서 퇴사하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이건 저래서 싫고 저건 이래서 마음에 안 들어. 그냥 다른 거 찾자고 힘들게 들어간 회사를 쉽게 그만두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마도 끝까지 무엇인가를 완료한 성공 경험이 많지 않았을 것 같은데 작은 것이라도 완료하여 그릿을 길러보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현명한 진로 선택을 위한 근육으로 제일 마지막으로는 태도, 애티튜드입니다. 태도는 사전적 의미로 어떤 사물이나 상황 따위를 대하는 자세를 말하는데 리콜란이라는 작가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행동하는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태도는 경험과 학습으로 바뀔 수 있다고 보는데 기업의 채용 과정에서도 지원자가 보이는 태도를 보고 책임감과 성실성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 사례로 실제 2013년도에 하이네켄에서 진짜 인재를 찾기 위해서 엉뚱한 면접을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면접에 대한 영상 링크는 참고해 주시고요.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총 3가지의 엉뚱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는 안내자가 지원자의 손을 잡고 면접 장소로 안내를 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갑자기 면접관이 쓰러진 상황을 대처하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는 비상벨을 울려 모두를 탈출시키고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을 구하기 위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각 테스트에서 우수한 지원자를 뽑아 영상을 홈페이지에 올리고 직원들이 직접 투표를 진행해서 최종 합격자가 결정됐습니다. 최종 합격자는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 소방관들과 함께 완충 매트를 잡아주는데 선뜻 나선 지원자였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먼저 나서는 열정과 헌신의 태도를 높이 산 것이죠. 꽤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도 여러분께 이 사례를 돌려드리는 이유는 여전히 기업은 이런 태도를 가진 지원자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태도는 경험과 학습에 의해 바뀔 수 있다고 했지만 바꾸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태도는 자신의 인성과도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상시 하는 말투와 행동들을 쉽게 고치기는 어려운 것이죠. 하지만 태도를 조율하는 3가지 요소를 알고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노력한다면 여러분들의 태도는 바뀔 수 있을 것입니다. 태도가 이끄는 성공이라는 책에서 니콜란 작가는 태도를 조율하는 3가지 요소로 생각, 언어,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가장 먼저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긍정적인 관점을 선택하는 것인데요. 의식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들로 바꿔보는 것. 연습이 많이 필요한 거겠죠? 그리고 투입되는 것을 통제하기인데 TV 프로그램이나 신문, 주변 사람들을 통제하기입니다. 이 말은 부정적인 메시지를 주는 매체들을 자기 스스로가 통제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변에 늘 투덜거리고 짜증을 내는 친구가 있다면 이 친구는 멀리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꾸 본인에게 부정적인 메시지를 주는 사람이니 긍정적인 에너지가 들어올 리가 없겠죠? 자, 두 번째는 언어인데요. 니콜라는 언어도 태도를 조율하는 한 요소로 보았습니다.
나의 상황을 변화시키는 언어들을 사용하는 것. 어떤 사람이 대학생활 어떠니? 라고 물어봤을 때 마지못해 다녀요. 안 다니고 싶어요. 라고 대답하는 것은 자신의 상황을 부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언어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대답하면 어떨까요? 기대 이상이에요. 하루하루가 즐거워요. 라고 대답한다면 대답을 듣는 사람도 좋은 에너지를 받을 거고 대답하는 자신도 물론 즐겁고 행복하겠죠. 다음으로는 활기차게 이야기하는 것인데 난 할 수 있어. 난 반드시 해낼 수 있어. 난 내 자신을 믿어. 등 긍정적 언어로 활기차게 이야기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언어가 태도를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행동인데 이게 참 중요합니다. 먼저 미소 짓고 인사하기 한번 시도해 보세요. 참으로 쉬운 일 같지만 매우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먼저 미소 짓고 인사하면 여러분 스스로가 달라질 것이고요. 여러분들 주변 사람이 인사 잘하는 사람, 잘 웃는 사람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들에게 좋은 인상이 심어지겠죠? 여러분 혹시 화면에 나오는 내용 보신 적 있나요? 인터넷에서 한 번쯤 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전 정보통신부 장관인 진대재 장관께서 이것을 만들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만약 알파벳 순서에 따라 숫자를 부여한다면 love, LOVE의 숫자를 다 합하면 55, 럭, LUCK의 숫자를 다 합하면 47, hardwork, HARDWORK는 98, knowledge, KNOWLEDGE는 96, money, MONEY는 72인데 attitude는 100입니다. 이것은 100% 만족하는 삶을 만드는 작은 진실은 태도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표현한 내용입니다. 면접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만족도 높은 삶을 위해서도 태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태도에 대해 알고 그에 맞도록 생각, 언어, 행동을 조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현명한 진로 선택의 근육 3가지, 자존감, 그립, 태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진로 선택을 적시에 잘 할 수 있기 위해서 필요한 근육이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라며 대학생활 동안 자존감, 그립, 태도를 잘 염두에 두시고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에서 가장 가벼운 진로 이야기 진로 한 장이었습니다. 진로 한 장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